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쉴 새 없이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희 반장님 만나 뵙기 전에 오늘 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1.66% 오르면서 2,562포인트 선에 6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2%대 넘게 오르면서 878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나와줬습니다. 기관이 1,664억 원어치, 외국인이 2,633억 원어치 사들여줬고요. 개인이 홀로 4,283억 원어치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양상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들여줬습니다. 기관이 754억 원어치, 외국인이 3,224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인 반면 개인이 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4천억 원어치 정도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원전 관련주입니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원전주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 9%대 오르면서 13만 4,6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전산업은 상한가인 9,120원까지 오른 채 거래를 마감했고 한신기계와 코스닥 시장의 일진파워 등도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해내는 등 원전주 전반적으로 상승해주는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7만 전자를 깼던 삼성전자 6만 전자로 마감되는가 싶었는데 오늘 다행히 다시 한번 7만 전자를 탈환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2.88% 오르면서 7만 1,5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도체 분야 양대 산맥인 이들 기업,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업 주가가 강세를 보인 건 현재 시간으로 10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전반적으로도 오름세를 보였다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 만나 뵙기 전에 오늘장 브리핑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2부도 함께해 주시는 이무학 반장님 인사드릴게요.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장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누면서 시작을 좀 해볼 텐데 2부부터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오늘 장 이렇게 오르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가뭄의 단비. 네, 지금 밖에는 장맛비가 내리지만 네, 시장에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좀 들어왔네요, 그죠? 모멘텀이 강하다라기보다는 워낙 최근에 미국 증시나 이머징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스스로 좀 밀려났고요. 또 특히나 종목들이 좀 안 좋았죠,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빠져서 에코프로 BM이 많이 빠져서 지수가 밀린 게 아니라 시총상의 대형주들을 위에서 잘 매달려 있는데 지수가 내려가면 블루칩 말고 옐로우칩, 그러니까 시장에 우리나라 경제로 치면 중산층의 몰락이죠, 그죠? 시장에 좀 옐로우칩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한 3배 이상 많았었어요. 최근 한 2주 연속.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좀 보이는 것보다 양적인 것보다는 좀 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수가 많이 떨어졌고요. 여러분들,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지치셨겠습니까? 그죠? 차라리 그냥 알른이 죽는다고 한번 확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확 올라왔다가 이런 변동성이라도 있으면 그 안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가랑비 옷 젖듯이 내려가면 손발을 묶어놓고 좀 매매가 좀 갇히면서 상당히 좀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많이 좀 차트가 뭉개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다행히 오늘 그런 것들이 해소가 좀 됐어요, 그죠? 오늘은 거의 한 2,000개 종목 이상이 올라오는 장세였고요. 특히나 이 대형주의 기대서가 아니라 좀 낙폭과대주들 같이 올라오는 장세여서 바라건대 오늘을 좀 기점으로 해서
최근 약 한 달간에 좀 지리했던 조정이 좀 마무리됐으면 또 낙폭과대주 위주 또 시총상위주에 기대지 않고 양적인 거보다는 질적인 거. 지수가 2% 3% 가고 코스닥이 2% 3% 가면 뭐예요? 에코프로가 또 20% 가고 삼성전자가 4% 가면 다른 종목도 다 안 움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장은 언제나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저랑 같이 시장 좀 잘 살펴보면서 종목들까지 또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또 수익률 또 공개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등장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더불어서 준비해 주신 강의 내용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강의에 앞서서 이제 이후에 저희 종목 상담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접수가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늘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실시간 소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실시간 채널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반장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 혹은 이게 너무 어려우시면 앞서 이 종목 상담 접수했던 같은 번호죠.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좋고 우리 반장님 노란톡 들어오고 싶으시면 이무학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반장님 오늘도 본격적으로 또 강의 내용 들어보도록 할 텐데 늘 뭐 나스닥부터 보시지 않습니까? 네, 뉴욕 증시 상황부터 볼까요? 자, 오늘은 약간 좀 헤드라인에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씩 단어를 제가 바꿀 거예요. 이 소문 의미를 찾아보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사지 숨 고르기. 자, 이번에는 제가 조정이라는 단어를 먼저 써볼게요. 숨 고르기라는 건 아시죠, 그죠? 약간 전열을 가다듬는다. 공격하기 위한 포지션이죠, 그죠? 전열을 가다듬고 조정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올라가기 위한 조정이죠, 그죠? 조정이라는 것은 상승할 거에 비한 거예요. 제가 말씀 좀 드렸죠. 상승과 반등도 올라가는 거고 하락과 조정도 떨어지는 건데 이게 말장난인가? 왜 나눠서 얘기를 하지? 네, 그죠? 반등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게 반등이고요. 조정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조정입니다. 저는 조정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올라갈 것으로 좀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좀 숨고르기 안에서 좀 쉬고 있어요. 쉬는 패턴은 여전합니다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 여전히 있죠. 매파적인 발언도 똑같고요. 지금 패드워치에서 금리 이번에 인상할 가능성을 보니까 한 92% 거의 이번 7월 달에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봐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죠? 금리 인상,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요. 근데 엄살이에요. 고용 지표가 좋아야죠. 고용이 꺾이면서 인플레이가 잡히는 것은 마치 뭐예요? 이 벼룩 잡고자 처가상간 태우는 격이 되는 거죠, 그죠? 지표가 좋고 인플레가 잡히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게 경기 연착륙이고 이것이 내년도 골디락스로 이어질 수 있는 초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좀 미국 자체는 좀 적당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괜찮습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반도체 지수 제가 여기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질적인 상승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이 질적인 상승 반도체 지수가 이것도 왜 그러면 조정이 아니라 얘는 질적인 상승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수 괜찮고요. 자, 여기서 이제 비밀이 나옵니다. 자, 애플,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 어제 미국장이 안 떨어졌는데요. 아주 재밌는 일은 어제 미국장이 안 떨어졌지만 오르지도 않았어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가 오늘 좋았죠. 바로 질적인 상승 때문에 그래요. 빅테크 기업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지금 고민이 뭐예요?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 에코프로만 가잖아요. 에코프로가 조금만 밀리면 코스닥이 와장창 깨지면서 종목들이 아작나잖아요. 그죠? 코스피도 삼성전자가 지수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죠? 알파벳 이런 종목들 빅테크 빅5가 시장을 거의 쥐락벼락하면서 이것이 약간 미국에서 지금 노이즈가 있어야 니네 너무 니네만 종목이야?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많은데 지수 결정적으로 거의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수를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스닥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얘네들도 우리나라 마치 상황이 좀 심각하긴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애플이 빅테크가 빠졌습니다. 그죠? 자, 다음. 자, 엔비디아도 빠졌어요. 자, 그죠? 자, 그럼 다음. 뭐가 나올까요? 아시잖아요. 네. 테슬라도 빠졌어요. 야, 뭐야? 중심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중심에 애플이 있고 좌총용 우베코, 좌 엔비디아, 우 테슬라라고 말했는데 얘네 세 개가 다 빠졌는데 나스닥이 안 밀렸어요.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질적인 상승. 우리도 이걸 바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장세에서 약간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끼를 보여줬죠, 그죠? 엔비디아가 빠져도 브로드컴이나 인텔 이런 기업들, IT 종목들, 반도체 기업들이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이건 이제 키높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만 가, 같이 가 하면서 같이 키높이 상승을 해주고 테슬라가 빠졌지만 루시드 이런 기업들, 리비안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반등을 해주면서 이제는 좀 주도주 교체라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어찌됐든 시장의 좀 평균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도 에코프로가 올라가도 안 올라갔잖아요. 그죠? 2차 전지주가 예전처럼 에코프로 가면 와 에코프로 간다 하면서 막 졸졸졸 따라다니는 흐름이 아니라 완전 차별화가 됐어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높이가 이제 밑에서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오는 시기 지수가 안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반등하는 장세가 좋다. 그래서 미국 장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에 저는 아마 오늘 장이 혼자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만약에 오늘 미국 장이 테슬라가 또 신고가 가고 또 엔비디아가 신고가 갔으면 또 하이닉스가 신고가 가고 네, 에코프로만 신고가 가고 2,400개 종목 중에 또 2,000개가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증시의 질적인 성장도 괜찮았고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 오늘 질적으로 종목들이 좀 양봉이 많고 상승 종목이 많은 흐름은 괜찮았다. 이렇게 시장 정리해드리겠고요. 자,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 일정도 별거 없어요. 미국 증시 뭐 요새는 큰일 없습니다. 자, 일단 CPI만 보시면 돼요. 내일입니다. 내일 CPI, 근원 CPI. 근원 CPI는 이 코어를 코어라고 쓰시는 분들이 근원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이거 왜 나눠놨냐면 CPI 중에서 이제 변동성이 큰 거 있잖아요. 에너지, 식음료 이런 것들을 제외한 것들은 이제 코어, 근원 CPI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발표가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장에는 목요일 날 미국 증시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7월 달에 이미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92% 이상으로 거의 뭐 확실시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CPI는 언제나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번 주는 좀 수요일만 또 보시면 아무 일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헤드라인만 말씀 좀 드릴게요. 뭐 로또처럼 숫자 좀 맞춰보는 재미가 있죠. 3.1입니다. 이번 CPI는 3.1. 얘가 이제 2점대로 떨어지면 우와 브라보 진짜 물가가 잡히는구나. 이제 연준 너는 금리 인상을 할 명분이 없어. 라고 하겠죠. 그죠? 만약에 3.1을 넘어가서 뭐 3.5 막 이럴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우 진짜 이번 연내 금리 인상 2번을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 시장이 또 얼어붙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새는 CPI 예상치보다 항상 낮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찍어볼까요? 저는 3.0 정도 예상치보다 0.1 정도 낮게 나올 가능성 예상이 좀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지수가 급반등을 할까요? 2점대 나면 급반등을 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이렇게 요 정도에서 좀 안정권.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번 주도 이벤트가 없고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은행주들 JP모건, 웰스파고, 시티, 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제 금요일 날 은행주들 실적 줄줄이 발표되는데 약간 실적은 좀 안 좋아질 거예요. 뭐 상관없습니다. 미국은 이제 지난번 연초에 나타났었던 이러한 그 미국 주요 은행들 실리콘밸리 뱅크를 비롯해서 이렇게 파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가 지난 달에 스트레스 테스트 건전해 이런 얘기를 다 검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감히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이제 터미널 레이트 하잖아요. 도대체 종착역이 어디야? 어디가 터미널이야? 다 왔어요. 그죠? 이번 금리 인상 합시다. 2월 26일. 오케이, 한번 해. 오케이, 또 한번 하고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죠? 한번 하고, 이제 9월, 10월, 이제 8월은 휴가 가야죠. 그죠? 8월 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머 랠리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머 랠리, 8월 달 장이 그렇게 좋았던 적이 크게 없는데요. 올해만큼은 금리 인상, 터미널에 도착한 증시니까요. 터미널에 도착한 여름이니까요. 또 8월 달에 FOMC 회의가 없으니까요. 8월 달에는 아마 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스포를 한번 할게요. 8월 달 굉장히 뜨거운 장. 지수가 뜨겁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목들이 뜨거운 장세, 수익 내기 좋은 장세가 8월 달에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0월, 12월 뭐 금리 인상 이렇게 한 2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금리 인상에 여러 가지 뭐 가계 부채나 이자나 또 증시 하락이나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텐데 이거 한 번씩 펴시면서 다 왔구나, 고생했구나, 이렇게 한번 기분 좋은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증시 요인, 하락 요인 여러분들 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종목 먼저 하고 시간이 남으면 간단한 내용들 정리해드리고요. 아니면 오늘 뭐 내용을 못 한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서 또 자료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장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으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약간의 스포를 해주셨죠. 8월 달 시장이 좋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저희 반장님과 함께 보시면서 그렇게 불타는 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함께 불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저희가 열어두고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뜨기도 하고요. 너무 어렵다 하시면 샵 0082번으로 이무학 혹은 반장님 하고 불러주시면 저희가 링크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도 이어질 예정이니까 같은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된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접수해주고 계시니까 발빠르게 여러분들도 이어서 문자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반장님과 함께 오늘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시장 이야기 뒤로 하고 어떤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면 좋을까요? 네, 종목들 이 시간에 화요일 날 우리가 종목 집중적으로 살펴드리고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에 좀 AS 개념? AS로. AS 개념으로 종목은 굉장히 저희가 또 이야기 많이 들었었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상기하고요. 어떤 패턴들 혹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내가 분명히 봤는데 못 샀구나. 또는 종목명을 몰라서 못 샀거나 아니면 노란톡방 못 들어오셔서 못 샀거나 하시는 분들 좀 복귀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재정비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배터리 사업하는 회사, 자 도전과혁신 자동차 사업부 그리고 배터리 사업부를 하는 회사라고 말씀 좀 드렸죠. 엔진과 미션 계열, 그러니까 이 내연기관 쪽에 좀 필요한 장비 부품 쪽이어서 시장에는 약간 좀 자동차 부품주로서의 좀 모멘텀은 좀 약화됐지만 성장성은 충분하고요. 실적 베이스가 좋아서 낙폭 과대 국면, 베이스 캠프 구간에서 한번 봐야 된다라고 힌트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백셀이었죠, 그죠? 우리가 이제 백셀 건전지, 백셀 작업용 그리고 백셀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뭐 오늘도 방산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얘가 만드는 2차 이 얘기는 양산 구축 체계를 완료한 리튬 앰플 전지는 말씀 좀 드렸다시피 재료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2차 전지가 꼭 자동차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이 신재생 에너지나 방위산업용 그리고 석유 시추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에너지 이 응집도 이보다는 이제 밀도가 굉장히 높다 그랬죠. 한 번에 빡 쏟아내는 힘이 굉장히 크다. 2차 전지 배터리 자동차용은 어떻게 돼요? 오래가는 저장 밀도가 높다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앰플 전지, 리튬 앰플 전지의 방산용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 우리가 2번 말씀 좀 드렸어요. 21선을 이렇게 돌파할 때 한 번, 그리고 21선 이렇게 눌림 먹일 때 한 번, 그죠? 이렇게 좀 보시는 종목 돌파 후 지지 캔들. 그래서 2번
자, 2주 동안 안 가길래 또 갖고 왔죠. 우리는 갈 때까지 갖고 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29.9%. 꽤 올랐어요. 근데 양봉이 좀 작아 보여. 뭐야? 무슨 이게 19%야? 19%예요. 세보세요. 왜냐하면 앞단에 상한가가 이렇게 땅 있어서 여기가 제가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산이다.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산? 네.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베이스 캠프. 네. 산 등정하기 전에 꾸리는 캠프죠. 캠프. 그죠? 여기 베이스 캠프. 그래서 이렇게 산을 만드는 종목은 주가가 베이스 캠프 구간에 왔을 때 반드시 한 번씩 주가가 튀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전략적으로는 성공을 했고요. 베이스 캠프에서 작은 언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뭐 더 갈지 안 갈지는 뭐 추후에 봐야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수익 실현 개념 직전 고점 라인 때에서 일단 커트를 해놨습니다. 커트도 괜찮죠. 거의 15% 20% 가까이 수익이 났으니까 일단은 뭐 크게 막 상한가는 아니지만 뭐 충분히 베이스 캠프에서 배불리 먹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자동차 인테리어 부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지에 각인시키고자 제가 이 화면을 갖고 왔었죠. 그죠? 하반기 출시 예정인 여러분들 산타페 이 현대차의 다시 SUV 왕좌를 탈환하기 위한 야심작 산타페에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들 이번 2분기 어닝 시즌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숨고르기 잘하고 이 종목 튀어나갔고요. 화신 뭐 이미 신고가고요. 그죠? 그리고 성호하이텍 바로 튀어나갔죠. 이렇게 계속 제가 튀어나가면 또 튀어나가고 이게 주도 업종이에요. 그죠? 이게 주도 업종. 예전에 또 어떻게 됐어요? 에코프로 연초에 튀어나가니까 포스코 엠텍 튀어나가고 포스코 퓨처엠 튀어나가고 뭐 세로닉스 튀어나가고 LNF 튀어나가고 한 놈이 길을 땅 터주면 그 길이 평지가 돼서 다른 종목들이 달리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신고가를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길을 튼다는 의미가 됩니다. 길을 튼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런 실적으로 길을 터줬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말씀 좀 드렸던 얘기는 이제 테슬라와의 썸을 좀 말씀 좀 드렸죠. 테슬라 어디에요? 사이버 트럭. 그러니까 재료 하나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주가가 맨날 뭐 한 재료로 주가가 뭐 오르고 떨어지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미국 전기차 테슬라와 이 수주 조회 공시 답변 계약을 진행을 했대요. 근데 체결한 바는 없대요. 이런 거예요. 만나긴 했지만 우리가 사귀진 않았습니다. 이런 거죠. 열애설 부인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근데 주가가 그러면 떨어졌어야죠. 왜 올라가 그럼 다시 그죠? 이거는 재료가 소멸성 재료가 아니네. 주가가 그러면 소멸돼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적산병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패턴이 등장할 때까지 눌림목이 적산병이나 21선 돌파 적산병이나 그죠? 21선 적산병 패턴 체크 여기서 오케이 이거 뚫겠다. 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자 1번 여기서 바로 뚫어냈습니다. 그죠? 26% 직전 고점. 신고 요새 이렇게 고점 뚫어가는 종목들이 잘 가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가더라고요. 20% 이상.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 다음에 성호하이텍 쫓아왔고요. 이 다음에 뭐가 쫓아올까요? 저도 아직 고민 중입니다. 노트방에서 뭐 제가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종목은 내일이나 모레가 될 때 말씀을 노란톡방에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멋진 화면이었죠, 그죠? 최적화된 배터리 라인 턴키 방식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그랬죠, 그죠? 턴키 여러분들 뭐예요? 자동차에 이것만 키면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요새는 도어락 번호 키고 지문 키고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번호 이렇게 따고 들어갔죠, 그죠? 턴키 문만 열고 들어오세요. 우리가 다 준비해 줄게요. 이게 턴키 방식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 하고 싶어요? 소재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 말씀 좀 드렸죠. 분식점 하고 떡볶이 만들고 싶어요? 맛있는 레시피 있어요? 그러면 화구, 뭐 온도기, 튀김기 이런 건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를 다 해주는 업체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해주는 업체예요. 2차 전지를 만들게 시설을 만들어주는 시설 회사죠. 문만 열고 오세요. 와서 만들기만 하세요.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을게요.
턴키 문만 열고 들어오세요. 2차 전지 국판공정, 조립공정, 활성화공정, 팩공정까지 해서 국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죠? 턴키 방식의 장비 회사. 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뭘 만들게끔 시설을 꾸려주는 회사죠. 그죠? 이 회사가 하나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건설 얘기 다 해주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 최근에 하나기술의 공급계약 체결 공시 내용인데요. 이거를 여러분들 정말 교과서 예전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보면 어떤 이 수학 같은 데 보면 이 공식을 따로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요약해 놓은 거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암기해서 적용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급 계약하면 이게 아주 모범 답안입니다. 자, 모범 답안이니까 여러분들 꼭 상기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는 주도 업종, 어떤 업종인지 2차 전지니까 시장의 주도 업종이니까 먹어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다. 만약에 이게 뭐 증권이 어떤 계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증권업이나 보험업이나 화학업종 이렇게 지금 비주도 섹터 맨날 신저가 뚫고 내려가는 섹터에서 공급 계약 체결했다? 에이 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쌈엔터가 어디와 무슨 계약 체결했다? 관심 없어요. 애니메이션 지금 다 지금 쳐받고 있는데 OTT주들 다 스튜디오 드래곤 다 신저가 가고 있는데 그런 거 시장에 안 먹힙니다.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 핫한 모멘텀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업종 공급 계약 체결 공시 150%. 어우. 그죠? 엄청나죠. 그죠? 한 방에 150%. 아시아 엠바고 어디야? 주식은 상상을 합니다. 주식은 상상을 해요. 나쁜 쪽으로? 아니요. 좋은 쪽으로. 엠바고 신비로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하죠. 공급 계약 기간 단발 1년. 짧으면 6개월 더 좋고 3개월이면 더 좋습니다. 그죠? 공급 계약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시를 엠바고 수주 공시를 정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적중했습니다. 공급 계약 공시 한 번 치고 빠졌어요. 쭉 치고 빠졌습니다. 워낙 좀 종목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니까 한 번에 못 갔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빠질 거였으면 빠져야지. 하나기술도 그랬잖아요. 테슬라랑 한다 그랬는데 아니라 그랬어요. 주가가 박살 났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기었어야죠. 왜 다시 올라가는데? 얘도 여기서 이게 만약에 재료 노출이면 주가가 밀려야지요. 얘도 여기서 기어야지요. 왜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느냐? 이건 가는 놈이구나.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였어요. 바로 쭉 오늘도 신고가 나왔습니다. 28%. 그죠? 하나기술. 이런 패턴들 종목들 우리가 이 시간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이 1시간 짧은 시간에 종목 10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많이 해봐야 한 3개, 4개 정도 하는데 지난주 종목이 3개가 다 이렇게 갔어요. 3개 수익률만 해도 여러분들 종목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만 3개를 투자했어도 28만 원, 28만 원, 20만 원. 100만 원씩 세 종목 투자했으면 얼마 벌었어요? 종목당 100만 원 투자해서 20만 원, 30만 원, 20만 원, 70만 원 벌었습니다. 300만 원 투자해서 70만 원 번 거예요. 그죠? 수익률을 치면 세 종목 합쳐서 70% 이상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런 종목들 정말 종목 열심히 뽑아옵니다. 방송뿐만이 아니라 제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그중에 제일 좋은 거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요. 제가 방송 여기 나와서 제가 다른 강연자처럼 TV에 유명한 강연자처럼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받고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강의 듣는데 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들으시고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수익을 좀 내보세요. 그냥 내 거 아닌데 나는 종목이 물렸는데 나 살 돈 없는데 이래버리면 전혀 앞으로도 전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소액이라도 좀 따라 하시면서 매매감을 좀 살피고 살려나가고 어려운 장세지만 좀 희망을 가져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목을 오늘도 갖고 왔으니까 잘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반장님과 함께 이렇게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종목을 또 매번 히든 종목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수익률이 좋은 종목에 대해서도 설명은 드리고 있지만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 문자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자 샵 0082번으로 이무학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반장님. 이후에 그러면 어떤 종목 위주로 저희가 또 보면 되는지 이어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일단 1부의 한 종목이 제일 중요해서 2부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네, 일단은 패스할게요. 네. 지금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은 1부에 아까 노란톡방 보니까 종목명 많이 눈치채셨더라고요. 네. 아까 더블 S 힌트를 드렸더니 그제서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면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일부 종목 뭐였냐고. 그러면 이제 다 알려주실 네. 거예요. 아까 이 종목이었습니다. 차트만 보여드릴게요. 네, 21선 이 라인 때 적산병. 자, 얘도 21선 적산병은 맞죠, 그죠? 돌파 장대양봉. 신고가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는 그냥 어설프게 돌파하지 말고요. 그냥 아주 대차게 돌파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상승이야 상한가는 못 갔지만 거의 한 28%인가요? 거의 올라갔었을 거예요. 종가도 윗꼬리가 없으니까 25% 정도 마감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딱 등장을 했죠. 자, 양봉 밀집 적산병 딱 출현했네요. 자, 뭐에 또 11선, 네, 11선. 자, 그리고 이 직전 고점 돌파하는 캔들에서 대량 거래, 물론 당연한 얘기겠지만 돌파를 하는 기간이니까 대량 거래 터진 이후에 거래량이 싹 거래량도 차트랑 거의 비슷해요. 그죠? 거래량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떠졌다가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올라가면 거래량도 이렇게 터졌다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다시 갑니다. 그죠? 정석적인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비정상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주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만약에 음봉이 이렇게 맞았으면 거래량이 여기서 이렇게 터지죠. 이거는 끝난 거죠. 이게 끝난 겁니다. 털었잖아요. 털은 흔적이 뭐 여기 음봉에서 턴 거잖아. 이게 들어온 흔적입니다. 거래량이라는 것은 세력의 발자취라 그래요. 그림자, 발자취. 차트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세력의 그림자를 어떻게 속여? 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오는데 발자국을 어떻게 꺾습니까? 그죠? 내가 간 길 그대로 내 발자국은 따라오죠, 그죠? 그래서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터져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꼭 보셔야 되는 종목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업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2차 전지 역시 시장에서는 지금 2차 전지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모든 길은 2차 전지로 통하고 다른 길은 또 반도체로 통하죠. 그죠? 두 개의 큰 물줄 기반이 역시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중 조선주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주들이 시장에 강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주들 좀 볼게요. 하나기술도 2차 전지 장비주였습니다. 그죠? 장비 부품 소재단에서 소재주들은 에코프로가 워낙 막강해서 다른 첨보 이런 종목 안 가요. 후성 이런 종목 안 갑니다. 전해질 분리막이나 해서 조금 움직였지 2차 전지 예전처럼 막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주 아주 특이했던 게 장비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장비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장비인가?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때가 한번 왔을 때 장비주 하나 갖고 왔어요. 이 종목은 하당해술처럼 얘도 턴키 방식을 하는 기업이에요. 얘도 소성로 말 그대로 찌는 거예요. 열로 빠는 겁니다. 원재료를 빠는 거죠. 그죠? 그래서 1200도 정밀한 온도로 이게 이제 RHK 방식, 롤러 히트 킬링 방식의 소성로고요. 얘는 이제 이 양극재. 그리고 얘는 이제 음극까지. 양극재, 음극재 다 잘 물질이 원료가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러한 그 원석들이 빠서 찌어서 우리가 고추를 갖고 와서 고춧가루 이렇게 빠듯이 빠서 매운맛을 낼 수 있도록 양질의 고춧가루가 되도록 열을 히팅하는 소성로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니까 좀 말이 꼬이네요. 어찌됐든 간에
얘도 소성 과정입니다. 턴키 방식. 하나기술이 2차 전지 장비를 만드는 턴키 방식이라고 한다면 얘도 원료를 준비하고 원료를 혼합하고 소성하고 열로 찌고 분쇄 해제하고 코팅 열 처리하고 분급하고 탈철해서 포장까지. 포장까지. 말 그대로 떡볶이가 밀떡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집에 갈 수 있게 포장까지 해야 할 수 있는 턴키 방식의 이 에너지 방식도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좀 엔지니어 같은 역할도 하고 있죠.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보셔도 되죠, 그죠? 매출 구성은 소성과 이 턴키 이 두 가지가 한 절반 정도로 잘 섞여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본다면 제가 좋아하는 좀 21선 2차 골든 크로스 방식이에요. 2차 골든 크로스라는 건 뭐냐면 제가 나눠놨습니다. A, B. 자, 첫 번째, 2차전 이 21선을 돌파를 이렇게 딱 해요. 근데 실패. 실패했다가 두 번째 다시 2차전 이 2차 전지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2차 전지라면 2차 골든 크로스입니다. 2차 여기 써 있네요.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 21선을 한 번 돌파했다가 실패했다가 다시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패턴은 확률이 더 높습니다. 1차 한 번에 뚫고 올라갔다가 한 번에 뚝 꺾이는 것보다 여기 라인이죠. 이렇게 뚝 올라갔다가 이렇게 툭 꺾이는 이거는 확률이 조금 낮아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한 번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름을 붙여봤어요. 21선 2차 골든 크로스 매매. 그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A, B가 B 지점이 A 지점보다 높아야 됩니다. 21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돌파했다가 이건 안 돼요. 이건 쌍바닥이잖아요. 그러면 또 기어요. 쌍바닥은 기어요. 쌍바닥, 쓰리바닥, 포바닥. 바닥이잖아요. 바닥은 계속 기는 겁니다. 2차 골든 크로스라는 것은 추세를 뚫고 추세를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길을 바꿀게. 그동안 기던 종목, 그동안 하락하던 종목이 이제는 상방향으로 용트림하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점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A, B, 그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죠? 짝꿍둥이, 엉덩이가 짝짝인 패턴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 뾰롱하고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여기서 양봉 하나 또 나오면 석산병. 여기에 기관매수 붙어주면 이제 뚫고 추세가 완전히 돌아 나가는 거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매매가 바로 무릎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매매가 바로 무릎에서 하는 매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들 잘 연구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차 골든 크로스 매매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성 그룹 이 매매 모멘텀 잘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희 이무학 반장님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님. 8,200원에 10% 들고 있어요 라고 뒷자리 2242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파미셀이 오늘 마감가가 7,030원입니다. 8,200원 라인에서 지금 좀 버티고 계시는 것 같은데 파미셀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이게 파미셀이 굉장히 좀 스토리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클레오시드라는 제품이 말 그대로 이제 원료예요. 이것도 원료인데 이게 글로벌 이제 빅파마들한테 많이 매출될 줄 알고 공장도 증설하고 부지도 확보해서 캐파를 많이 늘려놨는데 이게 잘 수출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즉 굉장히 이게 좀 잘 될 줄 알고 말 그대로 좀 빚내서 공장 짓고 뭐 직원 뽑고 뭐 했는데 안 팔리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대료 더 나가고 뽑은 직원 퇴사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상당히 좀 진퇴양난에 지금 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요새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그중에 이제 우리 말씀드렸던 메지온, 폰탄, LG가 투자받은 폰탄, 메지온이 주가가 뭐 신고가도 내고 있고 또 뭐 펜트론 이 종목도 주가가 뭐 강세를 펩트론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종목들 빼면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알던 뭐 셀트리온 3인방 포함해서 뭐 파미셀 포함 뭐 특히나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쪽 종목들은 아마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200원 가격대면 매수 주가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에요. 주가가 이거 거의 2만 원대부터 지금 6,000원, 7,000원대까지 2년 동안 한 번도 반등 크게 없이 그냥 계속 밀려서 아마 속썩이고 있는 투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매수 주가가 높지 않은 게 그냥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단 깔끔하게 이 종목 정리하시고 종목이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2242님 상담 좀 잘 받아보셨나요? 상담 부탁한다고 문자를 다시 한번 보내주셨는데 간절한 만큼 잘 해결됐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으로 파밀셀 만나봤습니다. 300원 30% 들고 있습니다라고 뒷자리 108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매수가 위로 좀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사면 같은 경우 4,325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4,325원 그죠? 좀 수익권이죠. 수익권이 들어왔는데 지금부터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더 가져갈지 아니면 어떨지 버티고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 전기차용 캐퍼시터와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 종목은 시가총액도 작고요. 유동성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차트 보시면 5월 4일 날 상한가를 한번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뜬금없이 나타나는 마치 1년에 생일 한 번 있는 것처럼 주가가 1년에 한 번 정도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364일 뭐 개장을 우리가 뭐 휴장일 빼면 뭐 200일 거래라고 치면 200일 중에 하루 상한가 가고 199일을 옆으로 누워가는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사명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운 좋으면 상한가에 안착하고 운 나쁘면 윗꼬리 달고 그냥 그 생일날도 점심만 먹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행히 이 종목 저녁까지 먹었네요. 근데 이런 패턴들의 종목들이 결코 좋진 않아요. 그죠? 그 하루 때문에 200일 중에 그 하루 때문에 199일을 기대감에 이렇게 종목을 끈을 놓지 않고 매달리는 아주 좀 말 그대로 비나이다 하는 매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매매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 좀 매매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복권식의 좀 매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종목이 떨어지진 않아요. 이 종목 기존에 상한가 가기 이전에도 이 가격대는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죠? 기업이 뭐 나쁜 기업은 아니니까 뭐 보유를 하시되 대신에 마인드는 바꾸세요. 네, 이 종목의 펀더멘탈 분석, 기업 분석, 수급 분석, 가치 분석하지 마시고 그냥 복권 한 장 사놨다. 이 종목은 복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일 당첨만 확인하시는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사명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신성 델타테크 가지고 있습니다. 14,200원에 10% 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특히나 이 신성 덴탈테크 같은 경우는 추매도 되는지 혹은 하게 된다면 언제 하면 좋을지 추매 여부까지 좀 여쭈어 보셨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14,200원에 사셨으면 추가 매수 일단 해도 됩니까? 반장님 궁금하네요. 신성 델타테크는 기본적으로 볼륨은 굉장히 큰 회사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시면 1년에 매출을 한 7, 8천억 내주는 회사고요. 네, 대신에 영업이익률이 낮죠. 영업이익률은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8천억 매출에서 300억 벌면 영업이익률 한 4%대, 많아야 한 5% 정도.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상당히 좀 볼륨이 있는 회사고 또 특히나 이 앞단에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관련한 재료들 좀 보니까요. 뭐 이 현대차, 스타트업 모빙과 자율주행 뭐 배송 로봇 생산 참여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자율주행 요새 자율주행 종목들이 좀 안 좋아요. 그러나 자동차주들을 제가 말씀 좀 드렸다시피 2분기 어닝 시즌에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업종은 또 자동차밖에 없다. 탑픽이다. 최선호다. 감히 말씀 좀 드립니다. 2분기 다른 거 다 빼놓고 실적을 놓고 본다면. 자, 그러면 2차 전지주들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주들도 실적 베이스로 현대차 기아차가 끌고 가면 이쪽 또 파생되는 여러 섹터들이 있잖아요. 뭐 최근에 갑자기 뭐 금양이 또 수직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또 폐배터리나 뭐 자율주행 뭐 이쪽 지금은 좀 많이 엎드려 있잖아요, 그죠? 뭐 전고체도 지금 힘들어져 있고 이런데 자동차주들이 현대차 기아차가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하면 이렇게 부수적으로 또 파생되는 섹터들도 같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단 기업이 그래도 기본은 해야겠죠, 그죠? 신성 덴탈테크 기본은 하는 기업이니까요. 지금은 손절은 생각하실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버티셨으면 조금 더 버텨보시고 종목의 매도는 아마 2분기 어닝 시즌 끝나고 아마 8월 말쯤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는 더 보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까지 만나봤고요.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네요. 다음 종목 대한항공 가지고 있습니다. 33,000원에 10% 들고 있어요. 라고 뒷자리 4048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대한항공이 오늘 25,55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대한항공 이야기 나눠보죠. 버텨볼까요, 반장님? 괜찮을 것 같아요. 네, 3만 원대, 33,000원대. 네, 제가 이제 항공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시장에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종목들, 그러니까 꼭 큰 놈이 시장을 이끌지는 않아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화장품과 관련해서 이 ODM 업체들 아모레와 어떻게 돼요? 주가가 대형주들이 안 가도 LG생활건강이 안 가도 뭐 클리오나 뭐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주들 진짜 되는 기업들 이제 등장할 겁니다. 저는 카지노, 대한항공주 좋고요. 2개 찍어드릴게요. 대한항공 굿, 하나 더 파라다이스 굿. 어느 시즌.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렇게 안 가. 여행주들은 아직 아닌 것 같지만 항공주, 카지노 2개. 강원랜드 말고요. 내국인 카지노 말고요. 외국인용이요. 네, 파라다이스. 네, 그 정도 2개 이렇게 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네, 이렇게 대한항공까지 마지막 종목 상담 만나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함께해 주신 저희 이무학 반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에 유의해달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